하쌤입니다. 오늘 코레일 시험 8일 전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NCS 수립 문제 계산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 예시를 만들었는데 요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계산력만 있으면 NCS 수립 문제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수포자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포자들도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이거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포자들도 충분히 도전해서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최근에 와서 NCS 가중치를 자꾸만 찾아서 내 블로그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났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봤습니다. 봤더니 아주 정말 초급 수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공중모에 올려져 있는 내용인데 어떤 학생이 이 문제를 올려놓고는 다른 방법이 없냐 하고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 줄이는 방법을 몰라 노가다 하듯이 하나하나 구하고 비교해서 답을 찾았다.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구하는 질문이었죠. 또 다른 형태의 문제 비슷했습니다. 초급 수준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제를 올린 사람 때려 맞추기 식으로 풀었다. 역시 다른 사람들도 때려 맞추기 식으로 풀었다. 복잡하게 나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맞아요. 복잡하게 나오면 이렇게 풀기도 쉽지 않더라. 자, 이 문제 초급 수준의 문제고 이것도 역시 초급 수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필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필시 정도의 수준 문제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계산하지 않고 비교해서 판단하는 훈련을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축구 유망주들 황희찬과 이승우 관련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합산하려고 합니다. 합산하지 말고 비교해서 판단하자 이겁니다. 각 항목별 볼게요. 위치 선정 88, 99, 99, 78. 그래서 황희찬이 마스를 표시하고 집중력 99, 89 역시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87 이번에는 플러스 1입니다. 98 플러스 1 그러면 합산하지 않고 전체 합을 판단할 수 있죠. 합의 크기는 몰라도 됩니다. 합의 크기는 몰라도 됩니다. 황희찬과 이성우 누가 더 잘하나 합은 같기 때문에 우위를 갈 수 없죠. 황희찬이 마이너스 1 2개 플러스 1 2개입니다. 그 얘기는 이성우에게도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라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비교해서 판단을 요구하는 게 NCS 자료 해석이고 계산 문제입니다. 자, 필시 문제 볼게요. 다를 보세요. 3번입니다. 다 질병이랍니다. 그럼 결국은 다에 강조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 다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제일 많은 놈 누굴까요? 숫자가 가장 큰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숫자 가장 큰 것. 여기서 6이고 여기서 6이고 여기 5고 3이고 여기 4, 4, 6. 그러면 동그라미 친 횟수를 가장 많이 받은 놈이 가장 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더 익혀줘야 될 게 바로 범위에 대한 개념과 범위의 활용입니다. 자, 범위는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인데 범위가 크면 합은 적고
범위가 작으면 합은 큽니다. 원래 확률 개념인데 확률까지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정해버리고 그 확률이 통하지 않는 부분, 즉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점수대로 메꿔주면 됩니다. 자, 범위가 크면 합은 적고 범위가 적으면 합은 큽니다. 그래서 각각의 범위값을 갖다가 보는 겁니다.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그럼 범위가 크면 합은 적기 때문에 버리고. 그런데 자, A와 C의 범위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점수대를 보면 됩니다. 점수대. A의 점수대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A를 버리고 이제 C와 E를 비교하는데, 자, C, E 비교해서 E의 범위값이 비록 C보다 크지만 점수대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E가 최종 승자입니다. 그래서 점수대를 꼭 비교해 주면 됩니다. 풀어볼게요. 네 가지 항목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업체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결국은 합계 점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더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최대 점수를 받은 놈들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횟수를 가장 많이 받은 놈을 보십시오. 그 놈이 답입니다. 이거 합계 낼 필요 없습니다. 숫자 크기만 비교해 주면 됩니다. 19번 문제에서는 가중치기가 나옵니다. 40, 30, 20, 10 이렇게 준다는데 범위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바보입니다. 자, 어쨌든 눈으로 봐도 D사와 E사의 크기가 가장 큽니다. 범위로 보면은 9와 7, 2, 10과 6, 그래서 4, 9와 7, 2, 여기서도 10과 7, 3, 10과 7, 3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비교해 보십시오. 7, 6, 7, 7, 7이네요. 그래서 B를 과감하게 풀을 수 있죠. 가장 낮은 점수대에 있습니다. 이제 최대값을 보십시오. 9, 여기서도 9, 그리고 10, 10이죠. 그래서 최대값, 위치가 낮은 놈들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D와 E사가 남는데, 여기서 자, 이제 가중치를 봐도 됩니다. 가격에 가중치를 가장 높게 두고 있습니다. 가격 비교합니다. D사 값이 더 크네요. 매출 실적에서 8, 9 하나 적고 서비스에서 7, 10 세 개 적더라도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놈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D사를 과감하게 정해도 됩니다. 이와 같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실제 계산하는 경우 두 개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규모는 같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가격에서 4를 곱해주면 되죠. 40, 47, 28 그리고 매출 실적에서는 10입니다. 그래서 8, 9 그대로 가고 21, 30 두 개 차이값 비교하면은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합계 해도 12를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D죠. 쉽게 가십시오. 쉽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은 앞의 문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이 문제도 단순하게 접근하십시오. 자, 각 지사의 차지 등수, 횟수를 세는 겁니다. 1등을 세보세요. A 2개, B 하나, C 없고 D 하나, E 하나. 그러면 이제 2등을 세보세요. A 2등 하나, B 없고 C 하나, D 하나, E
하나, 둘. 그러고 나서 가중치를 가장 크게 둔 항목에서 1등 차지하고 2등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중치를 가장 크게 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놈들은 다 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A와 E를 비교하는데 이때는 평균을 가정하는 겁니다. 가평균. 평균을 생각하는 겁니다. A는 1등 2개, 꼴찌 2개, 그리고 2등 하나입니다. E는 1등 하나, 꼴찌 하나, 2등 2개, 3위 없고 4위 하나, 4등 하나. 그래서 점수 분포를 보는 겁니다. A는 1등 아니면 꼴찌입니다. E는 1등도 있고 꼴찌도 있지만 그 사이에 점수가 분포합니다. 그래서 A는 점수가 들쭉날쭉하고 B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편차와 표준 편차 이와 같은 개념을 연결했을 때 전체 합계는 B가 커야 합니다. 자, 범위가 크면 합은 적습니다. 범위가 작으면 합은 큽니다. 확률 개념입니다. 연결되는 게 바로 편차입니다. 편차는 평균을 생각하면서 각각의 떨어진 정도를 갖다가 편차라 그럽니다. 그래서 편차의 합은 제로라 그러는데 편차가 크다 그러면 점수차가 크게 난다 이겁니다. 편차가 적다 그러면 점수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 해석은 편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차로 하면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는 아주 큰 조사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편차는 이처럼 아주 간단한 조사에서 사용되는데 떨어진 정도와 흩어진 정도 전체를 본다면은 표준 편차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떨어진 정도와 흩어진 정도 가지고 보면 바로 B가 전체 값은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가 전체 값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통계표 작성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여기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수포자들은 계산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도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계산을 버리고 관찰, 비교, 해석해서 답을 찾겠다는 생각이면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데이터를 보고서 비교합니다. 더 크네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특징을 잡아내는 게 바로 해석입니다. 계산의 정도는 25 빼기 7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제 아무리 수포자라도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